안녕하십니까. 머니테크 중원평정입니다. 앞 강의에 이어서 유동성의 생성 원리와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동성이 생성되는 원리는 누군가의 대출이 일어난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예수금이 발생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주 초기 물질과 반물질의 쌍유로 세상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요금을 예금은 인출하여 정기예금에 가입하면은 M2는 감소하지만 총 유동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축성 예금이 증가하는 현상이 요금별 예금이 감소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채 발행과 M2 총 유동성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나라비친 국채를 발행하면 M2에는 변함이 없으나 총 유동성은 증가합니다. 정부 채권을 인수하는 민간에서 정부로 예금이 넘어가고 정부가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사용하면 민간의 예수금은 다시 환원됩니다. 결국 총 유동성은 증가하지만 M2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수익증권과 M2 총 유동성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은 지분증권이므로 부채와 상관이 없지만 펀드에 이를 편입한 순간 그 수익증권 잔고는 M2 증가로 나타납니다. M2 구성 요소에는 수익증권 잔고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총 유동성이 증가하지만 발행된 채권을 수익증권에 편입하면 마찬가지로 M2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M2 금융기관 유동성인 LF, 총 유동성인 L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M2와 총 유동성의 증가 속도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2010년도 M2는 1655조 원에서 2018년은 2712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강의 유동성 L은 2010년도 2656조 원에서 2018년 4840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0년 이후 8년간 증가 규모는 MT는 64%, 총 유동성은 82%나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나라 전체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M2 종류별 잔액 추이를 보겠습니다. M2의 구성은 현금,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현금, 요금을 예금, 수시 입출식 저축, 2년 미만 정기예금, 수익증권, 2년 미만 금융채, 신탁,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M2는 한은의 보는 통화, 민간의 부채 증가에서 생성됩니다. 지난 3년간 M2는 420조 원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가계 신용이 334조 원 증가했음을 보면 가계 부채가 M2 유동성 증가에는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 유동성 원천, 대출, 채권, 펀드 잔액 추이를 보겠습니다. 은행 대출은 2010년도 987조 원에서 2018년 1600조 원으로, 비은행권 대출은 328조 원에서 2018년 555조 원으로, 펀드 잔고는 2010년 318조 원에서 2018년 544조 원으로, 채권 발행 잔액은 2010년 1115조 원에서 2018년 1721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총 유동성은 2010년도 2748조 원에서 2018년 4420조 원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총유동성이 증가는 대출금의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가계부채가 694조 원이 증가하여 총유동성 증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가계부채가 주도하는 유동성 증가 요인이 없어진다면 우리도 일본화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거의 임계치에 달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중원평정원 모니테크입니다.